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회도 장동혁, 진종호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동훈계가 일단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석 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 7,002표, 득표율 약 63%를 얻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96,177표, 약 19%, 나경원 후보는 74,419표, 약 15%, 윤상현 후보 19,051표, 약 4% 득표 순위였습니다.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45살 미만 청년 최고위원회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후보가 48.34%의 득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주 극한적인 비방 폭로전을 펼쳐가지고 자폭의 난장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두고 아마 경선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표 경선이 사실상 윤석열 대 한동훈 대결 구도였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같은 측면도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는 가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은 또 한동훈 사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한동훈 출마에 격렬하게 반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한 다음에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발표 전에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다.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선거에서 여당으로서는 기록적인 참패를 남긴 이후에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강행함으로써 이번 선거판이 통합의 선거가 아니라 분열을 확대시킬 것이다. 특히 감정적 갈등을 아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는 원희룡 후보의 등장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표 결과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압도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속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압도적 지지라는 말은 약 40%의 당원이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찍었다는 뜻이 됩니다. 당원 또는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로서.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건데, 2년 같으면은 2026년으로 예정된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2년 뒤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2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원내 원외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는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대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뭐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입장 하나하나를 내어놓을 때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 있는 반한동훈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좀 취약한 점이 원내 기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원내대표가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오기가 강한 사람인데, 이런 선거 결과를 받아놓고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외 사정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한국과 바로 직결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정확한 진로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문제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판도 또한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당선될 것으로 보이더니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선거판도 이제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로서는 해리스만의 후보가 된다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구축했던 한미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미일 관계가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좋으니까 이게 경제에 반영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보다도 대미 수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대중 수출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아주 차원이 높은 수출에 의해서 대중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외교, 안보, 경제가 같이 돌아간다는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뭐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해도 한꺼번에 이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그렇게 실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일 친중 노선으로 갔다가
한미일 동맹 관계가 껄끄러운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있었던 탄핵 광풍을 맞아가지고 물러나니까 그 뒤에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는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진영의 단결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등장이 국민의힘을 단결시킬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을 단결시킬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완전히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시킬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국민의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